일본 외교에 종말이 왔다는 일본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증거들은 우리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에서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라는 자국 언론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 아프다고 그만둬 놓고 와인에 스테이크, 풀코스 행사만 참여하고 다닌다는 아베 전 총리. 아니 이제 그냥 아베 씨가 싸놓고 간 외교 난제들에 스가의 무능 외교가 더해져 현재 일본의 외교는 후지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의 극우 언론조차 스가의 외교 방식에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 혐한 극우 언론인 데일리 신초는 관련 기사에서 우선 이번 일을 추진한 한국과 독일의 민간단체를 당연히 비난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기사 말미에 있었습니다. 기사는 편향된 시각에 정치색이 강한 단체라고 우리 측 민간단체를 정의하며 비판을 하면서도 이 민간단체의 행동에 관방장관, 외무장관을 앞세워 일본 정부까지 나설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라면서 오히려 이 단체에 계속 초점을 맞춘다면 반일의 빌미를 줄 뿐이라며 법에 맡기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패배한 일본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차가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런 우익 언론이 정부를 깔 정도로 지금 일본의 똥볼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일본 정부의 압박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어 현재 독일에서도 자존심까지 이야기하면서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능 외교 스가를 옹호하는 인물도 있긴 한데요. 아사히 계열 아에라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미국인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반드시 뽑혀야 할 존 볼튼 전 미 NSC 보좌관이 스가를 두고 인상적인 인물이라 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작자는 도대체 입금을 얼마나 받았길래 전 세계 외신이 아베보다 외교를 더 못할 것이라 장담하고 일본 언론들도 나서서 비판하고 있는 스가를 두둔하는지 참 어이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그가 남북 문제에 치명적인 행동을 감행했던 것과 극친일주의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입금 없이 재능 기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치명적인 외교 무능을 지적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 부분인데요. 유명희 본부장이 WTO의 사무총장이 된다면 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은 물론이나 심지어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지 못한다 해도 일본은 여전히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한국의 능숙함에 또다시 패배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판을 내놓은 곳 역시 또 다른 우익 성향의 언론 산케이라는 사실이 분열된 스가의 영향력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산케이가 자신들의 영문 언론인 재팬 포워드를 통해서도 이런 무능한 일본의 외교력에 대해 전 세계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산케이와 재팬 포워드 기사를 종합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 WTO의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후보자들은 일본이 전혀 열광할 수 없는 2명의 여성들 뿐이라는 기사는 지금 이 상황은 일본 외교 정책의 실패라는 것인데요. 유명희 본부장과 오콘조 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은 일본에게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기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은 현재 일본과 관계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후보이고 오콘조 이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는 국제공조를 외면해온 중국이 미는 후보인데 이 2명의 후보자로 압축될 때까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은 일본 외교의 실패이며 향후에도 이로 인해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명 중 어느 쪽이 되어도 일본에 있어서 쉽지 않은 상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일본 외교의 실패 원인으로 기사가 말하는 2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넋놓고 있다가 한국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1년 임기가 남아있던 로베르트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8월에 사임해버려 생각지도 못한 선거를 하게 된 것부터 일본의 오산이 시작된 부분이었고, 역대 사무총장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선출된 적 없었던 아프리카 후보가 유력한 후보로 분류된 데다 세계적으로 젠더 프리의 흐름이 지지받아 여성 후보가 주목받는다는 것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적절한 후보인
후보인 유명희 본부장을 내세웠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공세를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유명희 본부장이 EU를 중심으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읽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된 일본의 패배이기도 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정책 전문가인 일본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 야마시타 카즈히토 연구주관은 일찍이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은 카드를 잘 사용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사무총장 후보가 될 수 있을 법한 인재를 길러오지 않았던 것이 치명적이다 라고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또한 그는 이번 일본 외교의 실패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후 WTO의 룰 제정이 있을 때나 사무국이 입장 논문을 발행할 때 새로운 사무총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부족을 전 세계에 드러내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와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에서 패착인 것은 또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일본 마이니치가 사설을 통해 조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가는 한국이 주최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건부 참석이라는 외교적으로 수준 낮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해버린 상황인데 우리 정계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몹시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왜 스가의 외교적 패착이 되는 것인지는 스가가 취임 후 처음 선택한 외교 대상 국가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국가들을 상대로 펼치고자 하는 일본의 뜻을 그들은 이용만 하고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스가는 또 한 번 무능 외교로 비난받을 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일본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가 1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두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이며 한국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취임 후 처음 선택한 외교 대상 국가들이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문제는 이들 국가가 일본 외교의 핵심이라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동남아 아니면 딱히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번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문 목적은 니케이 아시아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는 일본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중국 출구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생산 현장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중국의 주변국들인 그들을 설득하여 중국 고립을 강화하기 위한 좋게 말해 미국과의 공조, 곧 이것은 미국 큰형님이 시켜서 하는 일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이 소식에 대해 베트남은 대환영을 하는 입장인데요. 베트남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죠. 돈 싸들고 와준다는데 마다할 국가는 없으니 말입니다. 허나 베트남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들의 이익만 취할 뿐 절대 미중 간의 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을 대가로 일본의 제안을 받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들 역시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가가 저들 국가들에게 경제산업협력을 통한 제안의 경우는 몰라도 중국과의 거리를 벌리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면 돈만 쓰고 실익은 전혀 얻지 못하는 전개가 펼쳐질 것이 100%인 것이죠. 미국에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내부의 극렬한 반대 여론으로 중국도 안 되고 러시아는 그나마 아베 시절엔 상대라도 해줬으나 관방장관으로 내치에만 전념했던 그가 푸틴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일본 욕을 가장 찰지게 하는 곳이니 주변국 어디도 취임 기념으로 방문할 국가가 없는 그를 그나마 한국이 도와줄 수 있었던 게 한중일 정상회담인데 이마저 셀프로 걷어차버린 것이 스가와 일본의 초라한 외교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일본이 예뻐서라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최국으로서의 예의를 다해 먼저 손 내밀어준 것뿐이나 그는 조건부라고 하는 상식 이하의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결국 국제 외교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외신들이 걱정했던 무능 외교 스가는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채널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